네, 5월달 들어서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죠. 네, 일단 뭐 60일선은 네,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음봉들만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갖고 있으면 뭐 계속 물린다라는 뜻이고, 이런 것은 지수 자체가 약간 약세장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징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약간은 좀 짧은 매매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하락장으로 60일선 뭐 이탈하는 것은 음봉 하나만 나와도 60일선 이탈할 수 있죠. 약세장에서 제일 위험한 전략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더 추가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라도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깨고 밀릴 때 혹시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식 관리를 잘 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현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주식으로 꽉꽉 채워버리죠. 뭐 미수까지 썼다가 네, 거기서 이제 한 방에 크게 잃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뭐 다음 주 조심 하나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없었죠. 60에서는 거의 뭐 수렴해서 붙어버렸기 때문에 대형주나 개별주 말 것 없이 다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강한 종목군도 사실 다 없었죠. 움직이는 만한 종목, 뭐 대표 업종, 또 대표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나 하나 업종이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였었던 게 있죠.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또 도입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이미 지난 연도부터 그랬었죠. 2022년 네, 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암호화폐나 이 부분은 또 곤욕을 좀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또 심해지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뭐 1만 달러 이상이면 또 네,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중국은 그동안에 유통 보관 거래도 막았지만 아예 채굴까지 못하게끔 막았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그쪽 부분의 물량은 조금 넘어갈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디지털 화폐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좀 올랐으니까 디지털 화폐는 조금 네, 가려가면서 뭐 트레이딩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이 뭐 맞다가게 할 것 없을 때, 또 정해진 걸 하지 않을 때는 그냥 CD 주문 거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 한번 보시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네, 이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주에 금요일 빼고는 하나투어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나투어가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네, 지난년도 네, 이 코로나 사태 때 대규모 적자를 봤죠. 근데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하나투어가 돈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서서히 네, 이런 경기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여행 산업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돈을 버는 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어쩔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나는 CD 주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만 매매를 할래라고 보면 이날 하루만큼은 월요일 날 하나 2,000개 종목 중에서 하나투어보다 더 퍼펙트하게 CD 주문이 도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두 개 창구가 들어왔다 좀 그런 것 같고, 네, 딱 그 50분 지나서부터는 딱 직선 형태로 보시면 뭐 거의 2,000주면 2,000주 딱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물량으로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완벽한 직선이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패턴으로서 CD 주문 패턴으로서는 네, 지금 월요일날 하나투어보다 더 나은 패턴은 없을 정도로 퍼펙트합니다. 이런 경우는 끝날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이날만 좋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 2, 3일 정도 더 흐름을 좋게 탔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급이 좋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니까 JP모건의 물량이 오퍼 받은 물량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추가로 물량이 더 있으니 장 끝날 때까지 저렇게 8%인데도 장 끝날 때까지 산 거는 얼마에 산 건가요? 이들이 처음에 산 거야 뭐 보합권에 샀다 치죠. 그러나 장 끝날 때까지도 계속 컴퓨터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는 네, 가격 불문하고 들어갔으니까 8%에 산 거예요. 8%에 왜 저렇게 그냥 안 사면 안 갈 건데 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샀을까? 그건 네, 이 JP모건이 어떤 펀드로부터 뭐 헤지 펀드가 되든 그들로부터 오퍼받은 물량, 사주라고 오퍼받은 물량이 8만 주는 넘겠지 않나, 6만 주는 넘지 않겠나, 그냥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끝날 때까지 사도 내일 또 사야 되고 모레 또 사야 되고, 한 50만 주 정도 오퍼를 받았는데 6만 주를 가격을 정해놓고 리밋으로 살려 그러면 리밋 주문 들어가면 사지겠까요? 50만 주 언제 사? 그러면 오퍼를 안 받겠죠. 이거를 어느 가격을 정해놓고 사줘라 그러면 네, 이 JP모건은
거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CD 주문 형태로 70~80%는 메이저들 외국계는 거의 70~80%가 CD 주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밋으로 얼마에 맥주 사줘 이거 외국계 창구 아주 싫어하죠. 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또 못 사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거는 CD 주문은 그냥 단지 하나 투어를 몇 주 사줘 딱 이거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자동으로만 주문해 놓으면 되는데 리밋 주문으로 가격을 딱 제시해 놔놓으면 안 사지니까. 그래서 전부 다 CD 주문을 이 창구들 외국계 창구가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들도 이렇게 다 CD 주문 형태로 오더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찾아내면 야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최근에 그죠? 장이 안 좋은데 뭘 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화요일 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도 이날 대웅제약도 화요일 날 이후에 대웅제약이 무슨 소형주처럼 급등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운 대웅제약이 옛날에 1조도 힘들다고 했던 대웅제약이 벌써 2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대웅제약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한동안 먹을 거리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기간 수급은 아직까지 대웅제약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걸 다 하더라도 지수 물론 이제 이거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장 끝날 때까지 대웅제약도 꾸준하게 들어왔고 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시가총액 1,000억짜리 움직이듯이 요즘 대웅제약도 그래 움직이네요. 자, 갖고 있는 분은 좋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전혀 조정의 패턴이 전혀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실리콘옥스도 그렇습니다. IT 쪽에서 마뜩하게 IT가 전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고가를 하나 마이크로나 몇 개를 빼고는 그렇게 깨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가장 퍼펙트한 종목은 사실상 지금은 이 팹리스 업체 실리콘옥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날도 JP모건이 장은 겨우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66,000주가 들어왔고요. 이 66,000주가 들어온 자리가 싸서 원래 메이저들은 저평가된 걸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니까 제일 비쌀 때입니다. PR로 치면 가장 고 PR, 고평가됐을 때 이들이 사죠.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고가 깨는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던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들이 사서 신고가를 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는 우리가 어설프게 밸류를 배워놓으니 신고가 자리에는 다 우리가 적정 주가를 넘어선 것 같고 고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넘는 종목이랑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살려니 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오히려 던져버리죠. 신고가에 오면 던지고 그걸 받아서 올리는 사람은 외국인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이익 극대화. 이거 못 하려면 사실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기는 어렵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 그때는 신고가 깰 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날아가 버리니까 저 밑에 그때 신고가 자리가 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 간 종목이 다운 가는 게 오히려 더 쉽고요. 오히려 역배열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그게 다시 본전으로 50% 회복하는 50% 떨어지는 종목이 50% 회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아가고 신고가 깬 종목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은 더 배포를 좀 주식에서 돈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새가슴에서는 돈을 못 봅니다. 좀 담대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배포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반가워야죠. 조금 전에 대웅제약이든 실리콘웍스든 이런 종목 좀 세다 생각되는 종목이 그전에는 그저 이익 실현하고 한 1~2% 먹고 기분 좋아했던 종목군들이 아니네 이런 거는 절대 팔아서 안 내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좀 담대한 투자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짱을 좀 부려야죠. 우리 옛날에 개미라 그러다 요즘은 라이언 투자자라는데 라이언답게 좀 저런 거 좀 견뎌야 되지 않나요? 자, 제너스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은 약세로 끝났죠. 그 음봉 길이가 한 1% 정도? 이 지수 하락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안 좋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특별히 물량으로는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딱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8%나 급등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신고가인데 신고가에서 저점이 크게 안 낮아지면서 행보하는 종목들 거기에 메이저들 CD 주문에 들어오면 퍼펙트하게 날아가는 예를 워낙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로와 같은 신고가를 깼는데 옆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 딱 한 10개를 넣어놔요. 그런 종목 중에 CD 주문에 딱 걸려있는
알고리즘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사놓으면 그 종목들이 제일 먼저 신고가를 깰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중에서도 제일 강한 종목이 뭐겠습니까? 신고가를 넘는 종목들. 그 신고가를 넘는데 봤더니 지수가 좋아서 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이저들이 있어서 신고가를 깨는 종목, 이런 종목이 사실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자 믿음이 여러분들이 강하셔야죠. 어떤 종목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려면 종잣돈을 불리는 데는 역시 센 종목, 신고가에서 노는 종목이 훨씬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중요하죠. 어떤 종목 하나가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죠. 그보다는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한 생각,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옛날에는 그저 밸류 따지고 고 PR 종목이다, 고밸류다 해서 기피하던 종목이 알고 봤더니 다 성장주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게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랬더니 외국인 기관들이 또 사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고가에서 선박힘이 일어나 버리죠. 대부분 개인은 던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사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확률적인 걸 계속 고민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뺏기나 봐. 신고가라고 고밸류라고 뭐 밸류 PER 50배라고 내가 읽어놨는데 거기서 뺏길 줄 아나? 안 뺏겨. 이런 마음, 좀 독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 나왔던 CD 주문들, 금요일 날 나온 거라면 CD 주문 한번 종목 몇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CD 주문 형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너스엠부터 해서 여기 보죠. 자, 중요한 거는 직선 형태로 나올수록 CD 주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퍼펙트한 게 아직은 안 나오는데 그러나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 정도에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나마 그래도 두 개 창구니까 보태질 때는 이렇지만 한 개 창구는 CD 주문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양봉 바디도 지수보단 훨씬 좋았었던 것 같고요. 정산 애강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1시에 딱 멈췄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면 되죠.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정산 애강이 CS가 24만 주가 들어오고 있고 UBS가 2만 주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CD 주문 형태로 사기도 좋고 사가지고 견뎌내기도 좋았는 건 정산애강이 아니었나. 여기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비례치 문봉입니다. 매우 52주 신고가에서 누가 봐도 관리자는 털고 나온 패턴이 있죠. 그런데 그 관리자가 털고 나온 패턴에 외국인들이 돌아버리면 이날 외국인 70만 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70만 주가 나왔는데 다시 또 새로운 외국인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엄청난 물량 70만 주 빠져나간 자리 비례침을 먹어버립니다. 이 메이저 수급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 보면 그들이 팔고 나올 때는 그냥 영락없는 비례침 맞고 끝 상투 나온 것 같은데 다시 또 CD 주문 들어버리는 걸 다 먹어버립니다. 굉장한 힘이죠. 그래서 CD 주문을 믿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